안녕하세요. 울산 옥동에서 영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장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실험 한마당의 예선 발표를 기다리면서 본선을 준비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자연관찰 캠프 보고서를 꼼꼼하게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실험 한마당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보고서는 작년 울산 예선전을 통과했던 보고서로서 주제는 제시된 플라스틱 세 종류의 밀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이 세 가지의 플라스틱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의 전체 흐름부터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과제. 두 번째, 탐구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세 번째는 탐구 1, 그 다음은 탐구 2, 그리고 탐구 3. 마지막으로 탐구를 마치며로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구 1, 2, 3은 우리 친구들이 대회에 나갔을 때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과제 1, 2, 3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탐구 과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대회에서 받아봤던 그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가장 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밀도 측정하기로 간단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제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무 장황하지 않게 기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탐구의 필요성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작성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탐구의 필요성입니다. 이 탐구의 필요성을 작성하기 어렵다 보니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아니면 이번 시간에 이러이러한 탐구를 하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식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의 필요성은 보고서의 첫인상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어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최근에 이 주제와 관련되는 나의 의미 있는 경험이나 읽었던 서적 또는 기사, 최근에 보았던 뉴스들과 연관지어서 자연스럽게 써내려가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1에서는 바로 실험에 들어가지 않고 사전적으로 탄탄하게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 고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에서는 플라스틱의 밀도를 측정을 해야 되므로 밀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부피 개념, 질량 개념, 밀도 개념을 우리 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를 풍부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부실하게 작성이 되면 나중에 실험 결과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설명이 장황하게 길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탁탁 짚어놓고 실험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을 작성을 할 때도 뭉뚱그려 쓰지 마시고 이렇게 넘버링을 통해서 간결하게 문장을 끊어주시고 우리 팀은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현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각 단계별로 그림을 나타내어 채점위원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탐구 2에서는 앞에서 이론적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직접 실험을 들어갈 때도 뭔가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는 결과만 쓰기보다는 식과 정확한 답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험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반드시 어필하여 우리 팀은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기 이 부분을 봐주시면 1차, 2차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험을 할 때 오차의 가능성이 예견된다면
1차, 2차 또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3차의 실험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내어서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한 후에는 표에는 장점도 있지만 한눈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최대로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으로 매듭을 짓지 마시고 결과의 해석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게 됐는지를 작성을 해서 이 실험의 알맹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탐구 3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탐구 2에서 각 3가지 플라스틱의 밀도를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3가지 플라스틱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실험하는 방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림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험 결과를 내고 우리 팀이 고안한 가설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탐구 1, 2, 3의 과제가 모두 클리어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탐구의 끝맺은 부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쓰고 매듭을 짓는 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 고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은 웬만한 중상위권 아이들은 정확도 높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탐구를 마치며 해서 우리 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고 난 후 느낀 점을 쓸 때도 거의 10팀 중에 7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즐거웠다, 신기했다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정확도가 높게 쓰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을 통해서 부피를 구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실험을 하였고 앱을 활용하여 초정밀자까지 활용을 해봄으로써 집중도가 요구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과학자의 실험 마인드가 생겼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을 쓸 때도 대부분의 팀들이 이것과 연관되어 여러 가지를 더 알아보고 싶다로 애매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 감자 전분을 활용한 플라스틱을 환경을 위해 개발하면 필요한 문제점이 사라질 것 같은데 왜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세 종류의 플라스틱을 실제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라고 해서 어떤 점을 내가 알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팀은 다른 팀과 확실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제안해야 될 점까지도 넣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살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분화가 되므로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나 홍보 방법이 시급하다. 사회적인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발명 부분에서도 한 가지를 더 제안하였는데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종류에 따라 분리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종류별로 각 플라스틱의 바코드를 뚜껑이나 플라스틱 벽면에 장착한 후에 분리수거 통도 마찬가지로 세분화를 시켜서 해당되는 플라스틱의 바코드를 찍었을 때만 뚜껑이 열리도록 하자라고 하여 플라스틱 수거통에 대한 새로운 발명을 제안하는 것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주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의 필요성은 사회적 이슈를 연관지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의미 있는 주제인지를 어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실험의 사전 작업인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 탄탄하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실험에 들어가십시오.
실험은 가급적 정확도 높게 하시되 오차가 나타난다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거듭하여 평균치를 내어서 정확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탐구를 마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즐거웠다는 식의 멘트보다는 그 실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됐고 어떤 점을 제안할지를 작성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 이제 머리에 전체적으로 그려집니까? 네, 이렇게 실험 한마당 보고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